무료 조식. 여기 수프도 있지?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수프, 야채 수프. 맛있겠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무료 식사입니다. 숙박비에 포함되어 있는, 숙박비는 1박에 2만원 정도 합니다. 1인실. 식단은 요 볶음밥은 그대로고, 주변의 반찬들, 국들은 조금씩 바뀌어요. 유니버시티 오브 양곤대학에 왔습니다. 교내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인데, 찾아보니까 외국인들 양곤대학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양곤대학은 식민시절 저항의 중심지였고, 소위 말하는 1988년 8월 8일 88혁명이라고 부르는 민주화운동, 양곤대학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정문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정문을 찾아가서 한번 들어가는 걸 시도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더월 연민학입니다. 양곤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블로거나 검색을 통해서 양곤대학이 군부에 의해서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특히 외국인들 출입이 금지되었다는 포스팅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오늘 못 들어올 걸 각오하고 찾아왔는데 교문에서 들어가도 된다고 하길래 들어왔습니다. 군인들도 없고. 이 양곤대학이 1878년에 세워졌더라고요. 1878년 우리나라 근대 개화기인데, 그 당시가 이 미얀마는 버마로 불렸었고 영국의 식민지였죠. 이게 그 캘커타, 영국에서 주도해서 만든, 그리고 교수진들도 시스템도 거의 영국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양곤대학이 명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자료를 뒤져보니까 왜 명문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명문인지는. 양곤대학이 그 당시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최고의 대학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던데, 그 근거를 여러 가지로 찾아보니까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시스템을 갖고 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쪽에 있는 교수진도 이곳에 와서 강의를 했던가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평가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건 몰라도 민족대학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 아웅산 장군과 1962년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네윈, 그리고 그 이전에 쿠데타 이전에 초대 수상이었던 우노, 그리고 UN 3대 총장까지 맡았던 우탄트, 모든 인물들이 양곤대학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곤대학은 이 미얀마인들에게는 최고의 학부일 수가 있어요. 더구나 이 양곤대학은 1920년대 격렬한 반식민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영국 식민 지배에 항거한 1920년 그리고 1936년 38년 세 번에 걸친 대투쟁도 이곳 양곤대학에서 시작됐었죠. 버마 민족주의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 아웅산, 우누, 우탄트와 같은 버마의 독립 이후 굵직한 인물들이 이 대학에서 공부했었죠. 위키를 찾아보니까 1940년대와 50년대 이 양곤대학이 세계 여러 유학생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최고의 학부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1962년에 버마식 사회주의를 주창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이후 그 미얀마를 문을 걸어 잠가버렸죠. 양곤대학 내에서 그 당시는 영어로 강의를 했었는데, 이때부터 그 영어를 금지시키고 미얀마어로 강의하게 되면서부터 이 학교의 위상이 떨어졌다고, 그리고 이전에 연구 업적들이 많이 퇴색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평가라고 봅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일본이 패망하기 이전에 경성제국대학에서 일본어로 강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세계적인 대학이었다가 일본이 패망하고 돌아간 이후에 대학 강의를 한국어로
강의하게끔 한 뒤로부터 학교 위상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나요? 제가 이 양곤대학을 특별히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든 것은 이 미얀마의 최고의 두뇌들, 지성들이 이곳에서 길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미얀마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인재들이고, 그들의 눈동자와 그들의 표정,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가 잠깐 둘러보는 걸로 뭐 얼마나 그걸 파악할 수 있겠냐마는, 한번 좀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대체로 학교는 좀 한산하고 차분한 편입니다. (1988년에) 8월 8일 이 양곤에 있는 대학생들이 군부의 장기간 독재를 거부하는 그런 시위가 있었습니다. 군부는 이 양곤대학 학생들을 탄압하자 학생들은 이 근처, 당시 아웅산 수치가 귀국해서 있었는데 그 수치집에 몰려가 가지고 그녀가 나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평생 해외에 떠돌고 미얀마의 어떤 정신들이 그녀의 몸에 과연 배어 있을까 의심스러운 삶을 살아온 그녀가 그 이후부터 미얀마의 소위 민주화의 꽃이라는 상징으로 등장하게 되는 순간이죠. 미얀마 민주화. 양곤 시내에 커다란 호수가 하나 있어요. 그 호수 이름이 인야호입니다. 인야호. 이 양곤 대학은 인야호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웅산 수치 집도 인야호 끄트머리에 위치해 있어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 이후 아웅산 수치는 3년 뒤 1991년인가 22년에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됩니다. 어머니의 곁을 지켜주고자, 임종인지 모르겠어요, 잠시 귀국했다가 갑자기 민주화의 상징으로 되고 가택연금을 반복한 뒤에 서구 언론들이 열심히 그녀를 추켜 세워온 결과 3년 뒤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더군요. 아웅산 수치가 이곳 미얀마를 떠난 것은 14살 때였죠. 수치가 2살 때 아버지가 암살되고 수치가 14살 되던 해 그의 모친이 인도 대사로 취임하게 되면서 어머니를 따라 나서면서 미얀마를 떠납니다. 그 이후 그녀가 돌아온 건 1988년에 돌아오죠. 14살, 그러니까 14살 때까지 정체성이 그녀에게 미얀마가 얼마나 모국으로서 가슴으로 끌어안을 정도로 사무치게 민주화와 인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의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14살 인도에서 지낸 이후에 20살에 옥스퍼드로 진학하게 된 이후 그곳에서 배우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1960년대 말에는 유엔에서 근무하게 되죠. 영국 유엔 지사 요원으로 일하게 되고, 그러다 네팔에서 외교관 생활을 하다가 2 아이를 기른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생을 보내다 어느 날 갑자기 1988년 엄마의 마지막을 지켜드리긴다는, 그럴 수 있죠. 그건 충분히 명분으로 미얀마에 왔는데 그때부터 민주화의 상징이 되어버렸으니 이건 누가 봐도 영국이 뒤에서 사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지만 현재는 수치는 감옥에 있다고 합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노구인데, 수치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30여 년간 외국 생활하고 학자였나 과연 수치가? 그냥 평범한 주부로서 삶을 살아왔다가 1988년에 그녀의 어머니 킨치 여사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영국에 머물던 수치가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서 1988년에 귀국합니다. 그해 8월 버마에서는 888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데, 버마 국민들은 건국의 아버지 아웅산의 딸 수치가 자신들을 위해 행동해 주기를 소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 운명에 따랐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닌가요? 단순히 건국한 분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쿠데타를 이렇게 내윈도 아웅산의 동료였고, 그 이전에
우노 총리도 다 영국 식민지배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다 동지들입니다. 근처에 아웅산 수치 여사의 가옥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양곤대학은 한 번 더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지 공부가 안 돼서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수치 여사의 집이 어디냐 물어봤는데 너무나 반갑게 위치를 알려주네요. 이분들은 아웅산 수치 여사를 깊게 신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오른쪽은 양곤대학이고 이쪽이 아웅산 수치 여사의 집이라고 하니까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양곤에 있는 인야호인데 이 인야호에 요트 클럽이 있는 곳입니다. 뭐지? 이 귀여운 우리들은. 근데 수치 여사 집은 어디지? 저긴가? 이 인야오 근처가 원래 양곤 상류층이 사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식민 시절부터 이곳에 좀 부유층들이 몰려서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없다. 누구 붙들고 수치 여사 집이 어디냐 물어보고 싶은데,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를 다니다 보면 오토바이로 넘쳐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양곤만은 오토바이가 없습니다. 자전거는 볼 수 있어도 군부가 양곤 시내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없는 조용한 도시가 된 것 같아요. 수치 여사 집 근처 군인들 그리고 경호원들 가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확한 지점을 모르겠네. 그 근처에 미 대사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되게 은밀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 저 흰 셔츠 입은 청년이 이건 뭐 정확한 위치를 알아봐 준다고 하는데, 내려갔다가 한참 다시 걸어 올라왔는데 또 내려가야 될 판인데 경찰이나 군인들이 있어서 되게 조심하는 눈치 그런 것 같습니다. 기다려보죠. 이 친구도 수치 여사 집을 몰라서 물어서 지금 30분째 가던 길 반대길로 걸어서 저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아웅산 수치 여사 집을 스쳐 지나왔습니다. 근처에 군인들이 바리케이트 치고 지키고 있네요. 그리고 나를 이끌어줬던 미얀마 청년도 매우 조심스럽게 저 멀리서부터 여기가 수치 여사의 집이다. 그리고 수치 여사의 집 정문에는 아웅산 장군의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수치 여사의 집에서 수치 여사의 일대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느낌, 양곤에 사는 시민들은 수치 여사의 집을 찾아간다니까 대단히 다 반기는 모습이었어요. 막상 수치 여사 집 근처에 왔을 때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그리고 사진이나 포토 못 찍게 되어 있습니다. 학원? 한국어 학원. 얼마나, how long? 얼마 동안? 4-5일? 4월? 4개월. 4개월 동안 한국어. 미얀마 버스인데 10,000원입니다. 에어컨도 나오고 시원하고 좋은데, 여기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국인이냐고 다 물어보네. 뒤로 타면 안 되지? 뒤로 탄다 아줌마.